아인슈타인이 르메르트한테 뭐라 그랬냐면 네 수학은 나쁘지 않다. 네가 하는 수학은 정말 나쁘지 않은데 물리학은 형편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르메르트가 억가를 존나 세게 나갑니다. 상태 상태 이거 너무 중요해 오늘. 그렇게 한다라고 물어보면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진화를 안다는 건 선생님이 오늘 나갈 우주론을 한번 정리해 줄게. 우주론의 정립 과정 이렇게 되는 거거든. 오늘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것들도 한번 보자고. 우주론의 시작은 원래는 아인슈타인이었어.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냐면 우주는 팽창하지 않는다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허블이라는 사람이 허블 법칙을 밝히게 되죠. 허블 법칙. 이것도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허블 법칙은 허블 르메르트 법칙이라고 하기로 했지. 왜냐면 르메르트가 허블보다 2년 먼저 했습니다. 우주가 팽창했다는 사실을 2년 먼저 밝혔어요. 근데 르메르트가 억가를 많이 당해. 내가 오늘 그 얘기도 좀 해줄게. 허블 법칙을 갔는데 허블 법칙이 결국 얘기하는 건 뭐였냐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로부터 이제 우주론이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실제로는 허블 법칙 이전에 허블 법칙이 만들어지기 2년 전에 조르주 르메르트라는 사람이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는 계산을 전부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르메르트는 프랑스에서 그냥 시골에서 과학하는 성직자 과학자였고 그래서 아인슈타인 너무 만나고 싶어 해가지고 아인슈타인 만났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만나가지고 아인슈타인이 르메르트한테 뭐라 그랬냐면 네 수학은 나쁘지 않다. 네가 하는 수학은 정말 나쁘지 않은데 물리학은 형편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르메르트가 억가를 존나 세게 나갑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어떤 일화도 있냐면 아인슈타인이 르메르트한테 물어봐. 너 솔직히 너 엄마 걸고 너의 그 종교적 신념에 그 근거하지 않고 진짜로 물리학적으로 우주가 팽창했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르메르트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으면 됐거든? 그러고 나서 교황청에서 갑자기 뭘 발표해버리냐면 그 교황청은 이제 르메르트라는 신부님을 데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갑자기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데리고 있는 어떤 성직자 중에 르메르트라는 사람이 우주의 팽창을 밝혔다. 그럼 이거 자기 안으로 이렇게 데려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교황청이 뭐라고 발표하냐면 그게 성경에 적혀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르메르트 입장에서는 갑자기 존나 억가를 당한 거죠. 아니 나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지 않고서도 우주가 팽창했다고 생각한다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교황청에서 아니야 성경에 적혀있어. 뭐라고 적혀있냐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적혀있잖아. 그 빛이 뭐냐면 특이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르메르트가 아니나 다를까 가만히 있었으면 탄탄대로를 걷는 건데 갑자기 교황청이 억가를 존나 세게 해가지고 남은 천문학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저 새끼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저놈이 종교의 그 성경이랑 엮기 시작한다 해가지고 르메르트가 나락을 가버려요. 그러다가 언제 2018년 8월에 그 천문학자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허블 르메르트 법칙으로 이름을 개명하자는 투표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르메르트가 너무 억가를 당하지 않았냐, 우리가 르메르트를 기려줘야 된다 해가지고 이게 허블 르메르트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르메르트를 또 기려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르메르트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르메르트 허블 르메르트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그래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로부터 빅뱅 우주론이라는 게 나오고 여기는 정상 우주론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정상 우주론은 프레드 호일이라는 과학자가 주장했고 빅뱅 우주론은 조지 가모프라는 사람이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 10년간. 이것도 졸라 재밌는 게 정상 우주론을 주장했던 프레드 호일이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저 가모프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봐라. 얼마나 터무니없냐. 우주가 한 점에서 터졌다 이 얘기 아니야. 그게 마치 빅뱅이잖아. 이렇게 꼽니다. 그래서 가모프가 갑자기 삔또 돌아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저 새끼 역관광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자기 이론의 빅뱅 우주론을 개명을 해. 개쩔죠? 그래서 결국엔 빅뱅 우주론이 맞게 돼요. 그래서 빅뱅 이것도 한 10년 가요. 빅뱅 우주론이 맞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빅뱅 우주론이 맞게 된 증거가 3가지가 있죠. 증거. 첫 번째 증거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에 성공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증거. 두 번째는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랑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나오고 개수비가 12대 1이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실제로 관측된 거. 세 번째는 이런 것도 있어. 퀘이사의 개수밀도. 퀘이사의 개수밀도는 이거 정상 우주론으로 설명할 수 없거든. 그래서 이게 빅뱅 우주론의 증거로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얘도 한 몇 년 가요. 한 5년, 6년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제 증거가 발견됐는데도 뭐가 발생하냐면 한계점이 발생해요. 한계점. 그래서 한계점 3개가 뭘로 발생하냐? 첫 번째, 우주에 빅뱅이 맞다면 자기 홀극이란 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 홀극이 없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우주의 평탄성 문제라고 얘기하죠.
우주가 평탄할 리가 없는데 평탄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세 번째는 우주의 지평선 문제. 우주의 지평선 문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여기에서 나온 이론이 급팽창 우주론이 되는 거죠. 급팽창 우주론. 그래서 급팽창이라는, 우주가 과거에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한 적이 있었어 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이런 한계점들을 설명을 잘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몇 년 살아요. 몇 년 살다가 찬드라 세카라는, 제가 또 설명해줬죠. 그 인도의 과학자. I don't think so. 그 인도의 과학자가 이제 여기서 뭘 찾게 되냐면 1A형 초신성이라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거야. 지구가 있을 때 1A형 초신성의 정보가 도착했지만 당시에는 1A형 초신성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게 도착하더라도 이게 뭐지 싶었어. 근데 1A형 초신성이 뭔지를 정확하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서 결국 1A형 초신성을 통해서 우리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구나 라는 걸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주론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뭘 볼 거냐면 빅뱅 우주론의 증거 쭈루룩 3개 읊을 거고요. 여기는 뭐가 중요하냐? 여기는 암기가 중요합니다. 암기 잘해주는 거. 그 다음에 한계점을 급팽창이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요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죠. 요걸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요것도 암기의 영역. 그 다음에 1A형 초신성을 통해서 가속 팽창을 과학자들이 어떻게 밝혔니 하는 요 그래프 해석 문제가 마지막으로 어려우니까 요거 3개를 오늘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요 끝나고 나서는 허블 법칙에 대한 고난도 문제를 풀 겁니다. 알겠죠? 이게 모의고사 풀고 나서 이렇게 재밌는 얘기 안 하고 바로 문제부터 풀면 애들이 이렇게 주무시기 때문에 수업을 이제 개념부터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뭘 하냐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는 우주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빅뱅도 인정을 하고 빅뱅 이후에 바로 급팽창한 다음에 우주가 감속팽창에다 가속팽창한 걸로 바라보거든. 그래서 그런 우주론을 현재는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얘기해요. 표준 우주 모형. 그래서 다음 시간에 표준 우주 모형을 나가게 되면서 우주의 구성 요소의 비율 변화, 총량 변화, 밀도 변화 등등등을 어떻게 계산하고 빠르게 할지 요거를 나가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표준 우주 모형은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람다 CDM 모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거든. 람다가 의미하는 건 에너지야. 우주에 청력으로 작용하는 에너지의 존재를 이제 인정할게. 요게 첫 번째. 그 다음에 DM이 뭐냐면 다크매럴이죠. 다크매럴. 근데 그 앞에 암흑물질이 우주상에 존재한다면 차가운 상태로 존재해야 될까지 알려져 있어. 그래서 에너지랑 콜드 다크매럴, 암흑물질의 존재를 인정하는 모델을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차근차근 한번 봐봅시다. 자, 봅시다.